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이제 오늘 밤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통과된다면 다음 달까지 전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최덕재 기자. 네, 압축 심사를 진행해온 예결위 교섭단체 사당 간사가 추경안 심의를 끝냈습니다. 7조 6천억 원이었던 기존 정부안에서 4조 6천억 원 늘어난 12조 2천억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늘어난 4조 6천억 원 중 3조 4천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1조 2천억 원은 추가 세출 구조 조정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예결위는 밤 11시에 전체 회의를 열고 수정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넘길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 모든 업종의 카드 소득 공제율을 80%까지 확대하는 코로나19 세법도 기재위 조세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결제한 금액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추경안이 통과되면 다음 달 중순까지 모든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국회는 본회의에서 추경안 외에도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 법안과 산업은행법 개정안 등을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법도 처리를 시도할 예정인데요. 이미 민주당 내부 반발로 처리가 불발된 적이 있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부동산 논란을 빚고 있는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당선인에 대한 검증 과정이 부족했다고 사과를 했는데요. 관련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시민당이 해결할 일이라며 선을 그어왔던 민주당이 양 당선인 검증 과정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양 당선인은 민주당 비례대표 5번을 받은 뒤 시민당으로 옮겨 비례대표 15번을 받아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재산 증식 과정에서 탈루 의혹이 불거지고 진경준 전 검사장 변론 참여, 정수장학회 임원 재직 등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면서 당이 걸러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민당이 양 당선인을 제명한 데 이어 형사 고발도 할 방침이지만 양 당선인은 일단 민주당에 돌아간 뒤 사퇴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당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윤호중 사무총장은 윤 당선인의 복당을 심사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윤 당선인을 제명하고 형사 고발까지 하는 시민당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사실상 불가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총선 전부터 이번 문제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니냐는 의혹에는 부인했습니다. 윤 사무총장은 부동산 의혹에 대해선 시민당이 총선 전 후보 사퇴를 권고했는데 본인이 따르지 않았고 정수장학회 출신 모임 임원을 맡았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통합당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 전환에 진통을 겪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김종인 비대위 출범을 놓고 통합당에선 아직까지도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상임전국위의 불발로 탄생한 4개월 임기의 비대위원장 제안을 김종인 내정자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일단 다음 달 6일 상임전국위를 재소집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김 내정자 설득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내에선 리더십이 손상된 현 지도부를 교체하고 수습책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당권 주자로 꼽히는 조경태 의원은 하루빨리 당선자 총회를 열어 새 원내대표를 뽑고 이 새 원내대표가 향후 당의 일정을 책임지게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천하람, 김재섭 등 낙선한 청년 후보들이 주축인 청년 비대위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 반대한다며 현 지도부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통합당은 오늘 최고위를 열어 현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지 모색한다는 방침이었지만 계속 지체되면서 최고위가 열릴지 자체도 알 수 없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